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상대방분, 그 상대방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속마음에는요, 지금 아주 미묘하게 요동치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선 제일 앞서서 페이지 오브 컵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분이 지금 감정적으로 뭔가 새롭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순수한 감정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뭔가 이 감정이 맞나?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약간 어른답지 않게, 어른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소년소녀처럼 설레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닌 게 페이지 오브 원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까지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 사람 내가 한번 용기 내볼까? 이 사람한테 다가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딱 불 붙듯이요. 근데 이제 둘 다 시종 카드, 페이지 카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자기 감정의 크기나 방향을 잘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작정 달려들기에는 겁도 나고 실수할까봐 조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월드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자기 마음속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할지도 그 전체 그림을 보고 싶어 해요. 조금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관심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완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그 완성에 도달하려면 지금은 감정을,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스스로 먼저 처리하고 정리해야 하고 두려움 또한 극복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요, 마음이 너무 있는데, 그리고 그게 단순한 감정도 아닌데, 설레는 감정, 그리고 다가가고 싶은 감정, 그리고 더 깊어지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준비가 좀 덜 됐고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 사이에서 이 사람 진짜 속 안에서는 엄청 많은 게 들썩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마음에 감정이 진짜 남아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분 마음속에는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이게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진심이 묻어있는 감정이고, 여기서 이제 컵 기사, 더 매지션 카드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다는 거는 표현을 굉장히 하고 싶고 그리고 관계를 다시 구성하고 싶은 의지까지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요한 건 그 의지가 현실로 드러날 만큼 강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지가 못한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을 상상했어요. 내가 말을 걸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다시 다가가면 이 사람이 받아줄까? 근데 그게 상상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감정은 차올랐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벽을 느끼고 있어서 예로 들면 자존심, 타이밍, 자격지심, 주변 상황,
혹은 이미 많이 어그러졌다, 이미 엇갈려버린 관계에 대한 어떤 미련의 감정과 또 동시에 두려움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스스로를 좀 갇혀있는 상태로 두고 있어요. 감정은 깊어졌지만 행동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뭔지도 맞는지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감정은 진짜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카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은 있다 에서 끝이 아니라 있는 채로 고민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음. 그리고 이제 감정은 흐르고는 이미 있어요. 왜냐면은 제 앞에서 페이지 오브 컵스가 나왔잖아요. 이 컵이 감정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흐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굉장히 페이지라는 거는 연약하고 아직은 정말 작은 아이 같은, 이 아이가 꽃에 물을 주고 있죠. 이 물이 감정을 뜻하는데요. 아직은 어린 아이예요. 요것도 페이지 오브 완즈. 완즈는 열정과 행동력을 뜻하는데요.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슉 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은 너무 작아서 들어갈까 말까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현재 겉보기에는 그냥 바쁘고 무던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마 일상에 좀 치여 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위치나 혹은 경제적인 부분까지 머릿속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압박을 느끼면서 조금 자기 멘탈 관리하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유까지 있을지가 잘 어려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풀어낼 시간이나 마음도 없는 거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이 사람 상태, 속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 요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 거지? 왜 나는 뭔가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마다 멈춰버릴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걸까? 감정에 솔직하고 싶으면서도 자꾸만 이성적인 판단이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그걸 조율을 잘 못하는 상태예요. 특히나 이 사람은 균형 잡힌 관계에 대한 강박도 있어요. 그냥 좋다고 막 덤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정만 앞세워서 오히려 관계를 망칠까봐 무서운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여러분들 떠올리면서도 표현 못하고 연락은 더더욱 못할 거예요, 아마. 너무 어리거든요. 겁이 많은 거죠. 그리고 자신도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괜히 그냥 SNS 염탐이나 한다거나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내면은 지금 속마음은 꽤나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보여요. 관계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 후회나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냥 마냥 끌어안고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진심을 더 쉽게 믿지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자기 마음을 닫아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단 사람을 애초에 잘 못 믿고요.
사랑도 잘 못 믿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고 뭔가에 끄달려서 자기 감정 에너지 쓰기도 싫어해요. 버거워합니다. 왜냐면 어리기 때문에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마음이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크다까지는 볼 수 없지만 남아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문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굉장히 충만한데 그 감정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 그 그릇을 좀 잃어버린 느낌? 그래서 자꾸 마음만 가둬두고 본인은 그냥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하면서 이제 자기 긍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론 굉장히 바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서도 지낼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 속마음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어떤 걸 향해서 끓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욱하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뭔가 스트레스에 어떤 압박을 느끼면서 화가 많아진다거나 잘 못 참겠다거나 여유가 뭔가를 받아줄 만한 여유가 그릇이 없다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 감정을 꺼내도 되는 걸지. 내가 그때 그 말 괜찮았던 걸까? 돌려보고는 있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친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용기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렇게 컵 기사 매지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도 있고 표현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현실이 겁난다. 현실이 너무 버겁다. 그리고 이미 조금 너무 어그러진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고 다시 맞춰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냥 회피를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미 망가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회피적인 마음까지 들고요. 그 와중에도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떠올라요. 이 사람이 그토록 고민하는 거는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땐 이것도 균형 이런 카드니까요. 키워드가 균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준 사랑만큼 그만큼 자기도 줘야 되고 보답도 해야 하고 돌려주고 싶어도 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자기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카드들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냥 이 관계에 약간 회의감? 무기력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 머릿속에서는 계속 밸런스를 맞추려고 애쓰는 중일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삶과 관계, 그 삶의 관계, 그 전체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삶을 전체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감정이 있어도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상대방분의 속마음은 복잡하고, 그리고 진짜 잘 보이는 거는 그 안에 정말 많은 감정과 생각이 얽혀 있다. 그래서 균등한 주고받기, 그리고 균형 잡힌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마냥 감정만 앞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또 상대방이 바라는 건 뭐지? 이런 걸 다 맞춰가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음, 그래서 그 방식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내가 책임감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오라클 카드에서 가까운 미래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도록 하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건 지금 이 관계에서 감정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순간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망설이고 머뭇거리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겠다.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인연이라는 거,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사랑과 로맨스적인 이 관계에서 중요한 사건과 결정이 나타난다. 이건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만이 아니라 두 분 사이에 놓여있던 어떤 흐름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쩌면 감정만 컸고 표현은 부족했다거나 감정을 다 드러내질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조차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감정을 너무 눌러놔서 사실 뭔가 희미해져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답답함 속에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임이 생길 것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혹은 엇갈렸거나 전혀 예상 못한 방식으로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마지막 키워드들. 지금 이 관계를 단순히 이 사람이 날 좋아하냐 마냐로만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마음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 어떤 두려움, 그리고 바라는 것도 있고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같은 게 전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감정을 마주할 때 단순한 낭만을 쫓는다고 보기보단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맞춰가야 하지? 어떻게 하면 균형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신과 함께 뭐 이런 키워드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정신적인 연결이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감정들이 가볍지는 않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 어떤 깊은 교훈이나 영감을 얻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현실이든 아니든 이 사람은 당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또 자신의 감정을 새롭게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처, 그리움, 혼란 뭐 이런 게 다 이제 뒤섞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따뜻한 감정이 남아있다.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그런 흐름을 이제 따뜻한 불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분명히 많이 지치고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버겁다, 이제 지친다, 왜 이렇게 내 맘을 몰라줄까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분들이 마음이 있어도 그걸 꺼내보기가 두려운 상태라서 아직까지 이분들이 인지하고 그거를 헤쳐나가기에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도 한번 펼쳐서 볼게요. 감정적 위로와 공감이 필요해요. 따뜻함 더하기 양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같이 보면, 지금 현재는 따뜻하고 어떤 위로, 따뜻한 공감이 필요한 시기다. 복잡한 상황 안에서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더해지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야 사랑도 제대로 흐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더하기예요. 음, 계속 자기를 끌어내리고 어떤 감정 하나에 끄달려 있기보다는 뭔가 따뜻한 에너지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많이 품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도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수천 번 혼자 계산했지만 마음이 늘 부족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행동이 좀 부족했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내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외롭고 허전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연결 안에서만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는 그걸로만 채워졌던 걸 느낄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감정적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 이 사람 사실 누구보다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울컥 할 수도 있어요. 내면이 굉장히 지쳐 있고요. 과거에 받은 상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경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 대단한 용기나 엄청난 결단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괜찮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미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된다.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일 걸로 보여요. 현재 마음은 꺼낼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 채워줬던 무언가는 확실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행복했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그 상대방 속마음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그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1번 카드에서 제가 리딩 시간을 조절을 못하는 바람에 너무 길어져서 좀 빨리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이제 2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이 상대방은요, 벼랑 끝에 몰려있다? 딱 그렇게 보이는 게 가장 커요. 벼랑 끝에 몰려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강하게 보이는 카드들인데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앞에서 타워 카드가 나와버렸어요. 이분은 이미 막 한번 엄청 무너졌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무너졌던 기억이나 어떤 후유증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 타워 카드가 앞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떠한 강렬한 충격이나 갈등 혹은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어떤 과거의 일이든 최근에 뭐 힘든 일이든 분명한 건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은 마음이 한 번은 와장창 깨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완전히 닫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체념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소드 4번 카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일단 정지 상태, 일단 쉬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의 움직임을 멈춰놨다. 일부러 멈춰놓은 상태고요.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을 다시 꺼내는 게 굉장히 두렵고요. 벅차고요.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스위치를 꺼버렸다고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보여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외롭고요. 그리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외로움 안에 차라리 숨어 있는 거. 내가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게 편하다 훨씬. 그래서 이제 일을 하거나 가족들, 주변 지인들과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는데요. 정작 자신의 마음을 어디선가 위로받거나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감정을 현실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펜타클 8번 카드예요. 감정은 접었어요. 사실. 사실 조금 많이 접은 상태예요. 생각은 나는데 안 꺼내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자기가 너무 무너질까봐. 일단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요걸 꺼내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에 매달리고 현실에 몰입하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분들 약간 경제적인 거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보이는 게 키워드 카드로도 요런 게 나왔어요. 이건 그냥 딱 돈 요런 카드예요. 근데 이거가 이제 키워드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이렇게 나온 거는 이분들은 어떤 확실히 그 경제력이나 자기 커리어, 자기 미래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나 일단 돈이 더 중요해. 내 안정부터 만들어야 돼. 나 자신부터 다시 잡아야 되고 기반을 다져야 되는 시기야. 지금 내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은 억누르고 현실을 핑계 삼고 있다. 이런 상태인 거죠, 딱. 그래서 이게 물질적 항목, 또 돈이나 안정성에 집중하고 돈에 좀 집착하는 사람, 이렇게도 봐요, 이거는. 또 집착적인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감정보다는 돈, 어떤 경력, 사회적 위치, 이런 게 더 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음이 없어서는 아닌데, 감정을 따라가다가 더 망가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자신이 위치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고, 멘탈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멘탈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버겁겠죠? 네. 근데 일단 지금은 나부터 다시 살아야 돼. 나부터, 자기 자신부터 다시 세워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게 됐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사랑보단 내가 지금 현재 뭘 가졌는가를 생각하려는 쪽으로 사실 좀 기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이나 자기 역할에 대한 거,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나 공부, 미래 계획 같은데 좀 몰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정에서 도망치는 거죠. 감정에선 도망치고 현실에 파묻혀 있다. 회피를 한다. 머릿속은 그 생각을 꺼내보면은 여전히 복잡하고요. 뭔가 조급함도 있을 거고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반복되는 루틴이나 꾸역꾸역 버티는 삶,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모습이에요. 고군분투하고 있고, 뭐 일이 좀 잘 안 풀릴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일은 잘 풀리고 있어도 이 사람이 감당을 잘 못하면서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분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드 9번 카드, 이분들 굉장히 지금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어떤 동굴 터널 같은 마음에 있는 상태의 카드와 앞에서 무너지는 타워 카드가 나와서 이 충격이나 최근에 겪었던 이런 이슈들이 결코 가볍거나 이러지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단순한 이별의 아픔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일 가능성도 높아요. 예. 자존감 없고요. 자존감이 뭐예요?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신뢰도 많이 없고요. 감정적으로는 그냥 이제 폐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누가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그냥 혼자가 좋기도 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죄책감 들고 후회도 있고, 좀 자책도 많이 해요,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밤마다 이제 쥐어짜고 있어요. 자는 동안에도 이제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책임이나 책임에 대한 압박 이런 게 또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다시 다가오기에는 현재 여러분을 챙겨줄 여력도 없다, 여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만 아등바등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에 지팡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새롭게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은 감정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다? 그리고 약간의 어떤 작은 열정 이런 건데요. 조심스럽죠, 굉장히.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어떤 확신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상상하는 거고, 고민해보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뭐, 놓치고 싶진 않지만, 내가 그걸 아직까지 행동으로 이어질 정도로는 힘이 없다. 힘이 딸리는 느낌? 힘에 붙여요, 이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연락해볼까? 바로 접어버려요, 그 생각을. 상상만 한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뭔가를 확실히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밀어두고 그냥 마음 한켠에 감정의 불씨가 아주 작게 이제 살아있는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속마음은요, 한때 크게 무너졌던 경험 위에서 지금은 아주 조용히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강한 충격이나 감정적인 붕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고 나서 그 이후로 많이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이제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하게 남아있고, 나는 이제는 근데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가 않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조금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조용히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에 집중하면서 버틴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 위에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보려고 하는 이제 노력, 그런 단계다. 그렇지만 감정이 아주 불씨마냥 작게 다시 슬금슬금 피어나는 감정이 있다. 이 감정 꺼내보기에 굉장히 무섭고요. 현실은 버겁고. 근데 뭔가 사라지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영향력 있고 싶고, 뭔가 묻혀지거나 사라지고 싶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정리되지 않은 감정 위에서 애쓴다, 노력하고 있고, 억제됐다, 충동을 억제한다. 현실이 버티기는 힘들어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감정 기복도 심해요. 오락가락 할 거고요. 화도 갑자기 막 올라올 수도 있고요. 우울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났다가 막 또 그냥 또 재밌게 놀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감정이 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티는 안 나지만 어,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잊고 싶어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잊어야 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나 감정, 현실, 상처 이런 걸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가슴이 계속 남아있다. 가슴이 계속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카드에서 가족, 새로운 구성원, 가족 욕구 요런 카드잖아요. 요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는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를 지지해줄 사람 필요하다. 나와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엄청 강해요. 단순히 연애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바닥 끝까지 갔을 때도 끝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 나는 필요하다. 절실히 느낀다. 근데 동시에 나는 그런 사람일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감당할 여유가 있나? 이 불안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 내가 필요로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좀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는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커리어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은 생존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거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보다 현실이 급한 사람,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그 치워야 될 것들. 그래서 감정을 밀어둔 채 물질과 생존을 우선시하고 있는. 하지만 감정이 있다. 근데 당장은 삶에서 더 급한 걸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마음을 눌러버린 상태고요. 하지만 제일 첫 번째 오라클 카드의 이 키워드는요. 어떤 사인, 연락, 신은 신호를 주고 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라는 카드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어떤 내부의 충동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연결을 위한 계기나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의 깊이감, 어떤 책임감, 감정적인 뿌리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깊은 갈증이 존재하는데요. 쉽게 예로 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영원히 안 헤어지는 관계를 원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결혼을 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분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에 치여 산다. 근데 그거 자체가 버거운 상태다. 그리고 이제 조언 카드 볼게요. 불안정합니다. 기복이 있어요.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이 카드 전체, 이 사람 속마음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현재 완전히 중심을 잃은 상태고요.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무조건 분명히 있어요. 뭐 연락해볼까? 그냥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 다음날 그냥 아니야. 다 끝났잖아. 하면서 돌아서고요. 아침에 느꼈던 감정, 뭐 점심에 느꼈던 감정, 저녁에 느꼈던 감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엔 또 싫었다가, 점심에는 그냥 전향했다가, 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기 안에 불안정함이 너무 커서 어떤 결정도 확실하게 못 내린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고요해 보일 수 있지만 안에 내부 사항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너졌던 마음을 억지로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감정보다는 현실, 자기 생존, 자기 자리부터 다시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걸 꺼내면 자기가 더 지금도 이런데 더 불안정해지니까. 네. 그리고 이분들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과 함께 뭐 자기가 어느 부분에선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긴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나부터 뭔가를 해내고 자리를 잡아야 이분들은 겨우 여유가 생길 사람들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뒤에나 여러분들한테 떳떳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나 돼서야 연락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럴 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이분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이 자체로 굉장히 기복도 심하고 하루하루 마음 다르고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어떡해. 근데 이분들 굉장히 또 잘 흔들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엄청 잘 어떤 거에 휘둘리고 흔들리기도 잘하고 좀 유혹에도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차라리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 내면 깊숙한 곳에는 사실 어떤 안정감을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걸 지금 당장에 꺼내기엔 너무 벅찬 상태라는 거. 그리고 아직 완전히 마음이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고, 그걸 다 추스르기에도 아직은 벅차다. 여유도 용기도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발전하고 싶다 하시면 약간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기다림이 무조건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지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깎아듯 내려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거 알겠어요. 알겠고, 이런 맞는데요. 힘든 거 맞지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애썼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참아주셨고, 기다려줬다는 점. 이제 여러분들 마음 챙겨야 되시고, 마음 절대 깎아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희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나는 내 마음 잘 지키고 있는가? 이 기다림이 날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서 당장 여러분들도 괜찮아야 여유가 생길 거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인연이 나한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분들 힘든 건 맞아요. 근데 별로지 않나요? 자기 감정 하나 지켜낼 자신 없고 이렇게 멘탈이 약한 사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놓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거는 같이 하는 거고 나 자신을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지켰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면서 지내다 보면 이분들은 못 잊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네. 자, 그러면 3번 카드 여러분들도 상대방 속마음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대방 속마음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람의 속마음에는요, 아주 따뜻하고 순수한 감정이 남아있는데요. 자, 더 선 카드, 그리고 컵 2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에 정말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 사람이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했고, 감정적으로 연결이 강하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제 컵 2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을 서로 주고받았고, 그러고 싶다는 마음도 크고, 교감을 지금 하고 싶고, 평등하게 함께 가고 싶다는 욕구, 그런 게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굉장한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그 잔상은 마음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카드로. 속마음 카드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이제 게다가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계속 이제 돈다 이런 카드고요. 뭔가 이분들에게는 특별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안에서 어떤 전환점 같은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고 싶어도 쉽지는 않고요.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 게 지팡이 10번과 지팡이 기사가 같이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현재는 그 따뜻한 감정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 10번 이 카드는요, 이제 과부하의 카드예요. 과부하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걸 현재 짊어지고 있다. 버겁다. 이걸 어떻게 다 안고 가지? 하는 어떤 책임감 같은 카드가 책임감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카드인데 이 감정 속에서 기가 정말 빨려요. 지쳐요. 그래서 이 기쁨들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잊혀지고 있다. 책임만 남는다. 아, 네. 좋았던 감정조차도 이제 어떤 무게로 느껴질 만큼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정말 지쳐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 기사 카드가 있죠? 이분들도 감정적으로 또 충동적인 면이 강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자꾸 억누르다 보니까 충동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하거나 무게를 안고 가는 데에는 아직 미숙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아나기도 하고 말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모른 척 했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이렇게 좋게 남아있는데 유지할 내면의 힘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감정이 깊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 감정조차도 결국엔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딱 그런 지점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이에서 방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떠올리면요.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어떤 벅참도 느껴요. 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기도 하고요. 잊고 싶지도 않고요. 자꾸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잊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삶이. 막상 관계 안에 들어오면 정말 벅찬 사람? 그래서 자꾸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행동이 약간 뒤엉켜 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순간들, 웃었던 시간들, 서로에게 마음을 맞췄던 시간들, 기억들, 그리고 서로 감정이 닿았던 그 순간들까지도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내면의 힘이 부족하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존재고 떠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완전히 끝나진 않았으면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을 힘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관계는 여러분들 끝이 아닐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많거든요, 감정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이 기사 카드도 어떤 움직임을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계속 움직임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빠른 움직임과 열정, 행동력, 그리고 조급함일 수도 있고요. 충동성일 수도 있지만,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카드예요, 이거를. 그래서 겉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분들이 이제 내가 뭔가 해야겠다, 이대로 멀어지게 둬도 되는 걸까? 이렇게 관망하고 있어도 되나?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충동들이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욕망이나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현재 욕구 불만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고 싶은 말 물론 많아요. 달려가고 싶은 충동 있어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확 부딪히고 싶다는 충동까지도 있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계속 참고 있는 거거든요. 불붙은 이제 마음을 강제로 일단은 눌러놓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 내면에서는 엄청나게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당장에 충동성이 올라오는 걸 억누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에 이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있을까? 당장 내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되나? 그리고 또 그 얘기를 꺼낼 에너지도 없어요. 바닥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충돌을 굉장히 겪고 있다. 그래서 참는다. 근데 참을 수 없는 어떤 열정이기도 해요, 이거는. 불 중에도 열정, 행동력을 뜻하는 지팡이 카드 중에도 기사 카드니까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이 있는 카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이제 충동적인 에너지가 안에는 엄청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식은 게 아니고요. 너무 벅찰 정도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이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해볼까? 날 생각할까? 이런 생각 확 올라오거든요. 뭔가 말하고 싶고, 자꾸 움직이고 싶고, 가만히 못 있겠는 사람이에요. 다시 마주하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꾸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그럼에도 기사카드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왔다 갔다는 하지만, 뭔가 진짜 딱 결단력 있는, 그러니까 진짜 강하게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는 황제나 여황제 카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 페이지 카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기사 카드이기 때문에 페이지보다는 크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분들은 마음이 올라왔다가 또 확 떨어지고, 그 에너지가 많이 크진 않다. 이게 이제 에너지가 크지 않다는 게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그 끌어올릴 기운이 없는 거죠. 기운이 없다. 그래서 그 현실의 무게에 눌려버리고요.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게 돼요. 지팡이 기사 또 특징은 사랑을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은 아니고요. 감당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더 커요. 그래가지고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현재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카드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분 자아, 반성, 자기 치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유익함이라는, 이게 중간에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 회복을 다잡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게 당장은 힘들더라도 서로에게는 더 나은 선택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 카드가 또 이제 긍정적인 문제가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카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닐 수는 있는데 일단 돈과 경제력, 커리어에 관련된 카드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감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현재 안정적인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현실적인 부담감에 눌리고 관계를 이어가는 걸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도움받으세요. 필요한 걸 말하세요. 신뢰와 믿음을 가져라. 이 카드. 이분들 굉장히 약한 분들인데 그 약함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막 이렇게 드러내거나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연약함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게 좀 불편해서 조용히 멀어지는 선택을 하거나 연락을 그냥 조용히 끊고 좀 혼자 고군분투하는 스타일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는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 라고 느껴졌을 수 있는데요. 맞아요. 네. 결국은 그게 맞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뭐 마음이 들쭉날쭉하고 감당할 힘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시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아니고요. 더 좋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세상에 많고 널렸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진짜 사랑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여러분들, 심지어 이분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요. 아주 좋았던 그 기억들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하고, 우리가 운명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마냥 이렇게 순수한 감정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딸리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운, 행운, 유리하게 흘러갈 거예요. 좋은 기회를 잡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럴 단계가 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행운이 있다고 해요.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점점 상황은 유리하게 흘러갈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분들은 감정이 크게 남아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더 나중에는 흐름이 바뀌고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 이제 조언 카드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행운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마냥 영원하진 않다는 뜻이고 이 흐름은 단지 이제 엇갈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기회 속에서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는 불안정하더라도 이분들이 결국엔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 찾아오는 기회 그거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거다. 당신의 선택으로 넘겨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알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거,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 작용을 하지 않고 결국은 상처로만 남고 있다면, 여러분들 굳이 다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은 서로 보듬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매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이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다 침을 줄줄 흘리세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들 진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알아요, 이분들도. 이렇게. 알지만 행동할 정도로는 아니니까. 그 정도의 여러분들 진짜 진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잡겠죠? 물론 이분들은 잡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분들도 여러분들 잡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는 있어야 되니까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다. 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어찌됐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마주해야 되고 자기를 좀 자기 치유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온다거나 그 후에나 가능해질 걸 같아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살피고 돌봐주고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기다릴지, 내가 멈출지, 혹은 돌아설지, 새로운 사람 만날지, 그 결정을 상대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네. 그 결정은 상대가 아닌 여러분들 자신이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분들 돌아올까? 다른 남자 못 만나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카드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대방 속마음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과 한때 굉장히 따뜻한 미래를 상상했던 사람들이에요. 컵 10번 카드. 이거는 그냥 감정이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다? 그리고 뭐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랑은 이렇게 함께할 미래가 그려진다. 라고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던 분들로 보여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에게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따뜻함을 분명히 느꼈을 거고 그게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의미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졌어요. 그 칼 9번 카드. 이 사람 이거 딱 봐도 보시면 이렇게 약 먹고 자고 있죠? 이렇게 겨우겨우. 이 사람들 지금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불안하고요. 자기 스스로 원망하는 생각도 많았을 거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을까? 여러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운이 없죠? 그냥 카드 자체 딱 봐도 그렇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이분들 머리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건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분들 어떤 상태냐. 무기력 속에 파묻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컵 4번 카드. 이것까지도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같이 나온 거. 이거는, 해야 될 일도 있고, 일상을 돌려야 되고, 돌아가게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대화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요. 감정이 없어요. 네. 무감각 상태예요. 모든 게 다 이분들은 버거울 거고요. 피곤할 거고요. 무의미하고 귀찮고 어떤 리액션이나 반응이 잘 안 나와요. 그럴 힘조차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딱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 눈은 떠졌고 하루는 흘러가고 하지만 그냥 마음은 계속 멈춰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정상적으로 나도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잘 안 움직여지는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 템퍼런스 카드, 절제 카드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 감정 계속 눌러요. 뭔가 내가 하려고 들면 힘들어질 거야. 내가 손 쓰면 다 망가져. 이렇게.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조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거든요. 이미 무너졌지만 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일상 안에 숨겨두고 버틴다. 그리고 버티다가 결국 느끼는 거. 데스카드입니다. 데스카드. 죽음. 딱 진짜 죽음이라는 카드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무언가 내어놓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완전히 한번 다 무너뜨리고 차라리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감정이 없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계속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진짜. 무조건, 네, 네. 그때,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 더 이상 도저히 이건 아니야. 망할 거야. 이러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완전히 구조 자체를 바꾸고 다시 이제 계약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 도망가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다시 짜고 싶은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일로 보여요. 그래서 불면과 죄책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감정은 애써 가며 살아가고 있고 겉으로는 그냥 지내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후회 이런 게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많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계속 눌러놓고 있으면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우울증 같은 걸 수 있어요. 네, 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해리 증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을 잘 못한다거나.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따뜻함과 안정감을 분명히 느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감정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감당하지 않고 마주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사람인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자기 긍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분들. 네. 그리고 또 보이는 거. 그냥 이제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 괜찮아. 난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그냥 마냥 재밌는 거나 하고 그냥 좋은 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나 하면서 살자, 지내자. 이렇게 자기 감정은 일부러 밀어두고 괜히 뭔가 가볍고 즐거운 것들. 그냥 뭔가 욕구에 이끌리는 것들, 중독적인 것들, 아니면 뭔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안 좋은 관계나 안 좋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중독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그냥 괜히 마냥 즐거운 것만 쫓으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거나 괜찮은 척 하면서 속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은 쌓여가는데 그냥 마냥 덮어두고 재밌는 거 그냥 유튜브나 보고 막 이러고 살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른 자신에게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질려버린다. 내가 나한테 질려버려요, 이분들은. 그럼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스카드가 나오는 거고, 데스카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못 가져가요. 그래서 결국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걸 직면해버리는 순간 감정의 붕괴가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진짜 어느 수준은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시기까지 왔다. 더 이상 회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 여러분들과 결혼까지도 생각했다? 아니면 현재도 한구석에 나는 만약에 뭔가 미래를 꿈꾼다면 누군가랑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을 책임질 거야. 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한켠이라기보다 굉장히 좀 크죠. 이게 제일 앞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제가 볼 땐 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긍정회로. 진짜 이게 현실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긍정적인 허상 이런 것처럼도 보이는 게 있어요.
괜히 행복한 척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그리고, 너 아직 걔도 날 못 잊었을 거야. 결국 내가 돌아가면 걔 만날 수 있지. 나중에 내가 뭐 자리 잡고 하면 그때 연락해도 괜찮을 거야. 걔는 받아줄 거야. 걔도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긍정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바로 뒤에 또 칼 9번은 이 긍정회로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속에서는 밤마다 그냥 생각에 꼬리를 물고 아니면 어떡하지? 아이, 뒤에 없으면 어떡해? 불안, 자책감 그 짓누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네. 그리고 감정적 반응 자체가 완전히 아예 차단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무슨 감정이 와도 그냥 흘려보내는 상태? 이분들? 누가 있을까? 저는 있더라도 그분들이랑 뭔가 감정을 깊이 나누면서 이제 교류를 한다거나 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마냥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무너진다 생각하면서 견뎌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단지 단순한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이 감정의 본질을 마주하지 않고 그냥 안 느끼고 있는 거라서요. 결국은 그거를 직면해야 되는 수준까지 올 거고, 그때 그 회피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거고요. 긍정회로 다 무너질 거고요. 마음은 이미 버티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다시 잡아야 된다, 이분들.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현재 속마음 자체는 이럽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오라클 카드에서 말하는 거는요, 오라클 카드를 보면요, 이 카드부터 보면요, 이게 운명, 내가 바꿀 수 없는 힘 같은 걸 뜻하는 카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감정의 구조, 그리고 회피의 방식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진짜 괜찮은 게 아닌걸요. 네. 그냥 계속 외면만 하고 누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감정이 스스로 삼켜버리게 될 거고요. 이분들은 현재는 진짜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지는 못한 걸로 보여요. 네. 한때는 진심이 있었고, 미래도 그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언젠가라도 연락이 닿으면 난 얘랑 할 거야. 아니면 얘도 그런 생각일 거야. 긍정회로 돌리고. 따뜻한 그림도 있지만, 그게 다예요. 그게 무너졌을 때, 긍정회로는 이제 사라지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하려고 하거나, 이제 다른 것처럼 별일 없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 잘 될 수 있을 사람들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이거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은 무너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무너져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무너진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운명이 정해져 있고요. 예기치 못한 이것도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카드고, 이것도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카드예요. 비슷한 키워드예요, 둘이. 그래서, 근데 얘는 또 이제 거기에다 또 긍정적인 키워드도 같이 있거든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희망 가지세요. 예기치 못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한번 이제 완전히 자기 감정에 직면하는 순간이 올 거고, 그 직면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올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럴 상태로 보여요, 속마음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분들은.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언 카드도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천사가 늘 당신 곁에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라는 카드인데, 이게 조커 카드거든요? 이 메시지 카드 중에서 한 장 있고 조커 카드예요. 제가 이 덱을 사고서 몇 번 뽑아봤을 때 절대 안 나오던 카드인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온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좋다는 얘기로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의 편이다, 무조건.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 그 완전히 무너졌고, 감정 회피하고, 긍정회로 돌리지만, 결국은 그 가짜 긍정도 끝나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솔직한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여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 흐름은 여러분 편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안에서 축복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거는 그냥 잠깐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조커 카드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네, 마냥 그냥 나온 카드 절대 아니고요. 이 카드 중에 딱 하나 있는, 딱 유일하게 하나 있고 잘 나오지도 않는 이 조커 카드 저 처음 보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운명도 뛰어넘는 축복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축복 카드가 2번 나왔어요. 천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그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거라는 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좀 더 가볍고, 이건 어차피 내가 현재로서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야. 아니구나. 내가 뭐 어떻게 지금 당장 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구나. 타이밍이 다 있구나. 지금 운명이 그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가져보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또 볼 때 이분들이 설령 이 감정을 막 진짜 직면하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더라도요, 무너진다고 하는 건요, 다른 쪽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네. 결국 이렇게 떠난 사람들 잘 될 수 없겠죠? 네, 잘 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말로는 굉장히 외롭고 공허할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계속 상처받고 계시다면 이 감정에서 잠시는 물러나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여러분들이 그 이분들한테 쓰는 에너지, 여러분들한테 쓰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따뜻해야 하니까요. 네. 더 단단하게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좋은 평화로운 사랑 만날 수 있고, 이분들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거나 어찌됐건 흐름은 결국 여러분들이 가져갈 테니까요. 네, 그걸 강하게 믿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4번 카드 여러분들도 상대방 속마음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